1교시는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소개, 사업 수행 관리 중에 사업 변경 관리, 그리고 상시 집행 점검, 수행 점검 관리, 문제 사업 관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교시에는 2월 관리, 정산 집행 점검, 즉 이때 정산 마감을 하셔야 되고요. 실적 보고서 관리, 그리고 반환 결과 확인 및 지자체 징수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3교시에는 지자체 보조금 정산, 사업 운용 평가, 성과 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 그리고 정산 반납, 고지서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FAQ 질의응답 할 예정입니다. 자, 사업수행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8페이지입니다. 사업수행관리는 진행 중인 사업의 수행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 변경을 신청하고 담당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변경 신청을 합니다. 보태미 시스템에서 사업 변경 신청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첫 번째 변경 접수를 한 후에 사업 변경 승인을 하게 됩니다. 화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태미 시스템의 사업 변경 신청 접수 93019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진행 상태가 제출인 수행사업 변경 신청 목록이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가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 서버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화면은 PT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태가 제출인 경우에 변경 신청 사업을 선택하시고 먼저 변경 신청 접수를 합니다. 보조사업자가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카드 사용이나 집행이 정지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진행 상태가 접수 상태로 변경이 됐을 거예요. 이때 우측에 검토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토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 변경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서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우측에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보조사업자가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같은 화면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기본 정보 조회, 변경 신청 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어느 쪽을 변경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시고 하단의 검토 결과를 승인 또는 반려로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을 선택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변경된 내용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수행관리 상시 집행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집행 등록한 내용을 어느 때나 선생님들께서는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에 집행점검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졸지 마시고요. 먼저 업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집행 등록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께서는 집행 내역을 검토합니다. 보완 상황이 있을 시에는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요.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청건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보완 및 수정하게 됩니다. 보완 결과를 등록하게 되고 그 내용을 재검토한 다음에 자치단체 담당자께서는 검토 완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시 집행 검토는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을 실제 서버에서 우리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3029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갑자기 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시해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확실히 조회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자리에 있는 자리번호 숙지하시고요. 첫 번째 지자체 보조사업은 정보관리사업 괄호 열고 지방보조사업 실습이라는 사업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정보관리사업 선택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보조사업명
자리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보조사업명은 좌석번호 입력한 다음에 우측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때 어떤 사업을 우리가 이용해서 실습할 예정이냐면 정산 실습용 사업 좌석번호 뒤에 붙어있는 이 사업을 이용할 겁니다. 자, 저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6번이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정산 실습용 사업 56번 사업 수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 중 정산 진행 상태 클릭하겠습니다. 자, 사업 수행 중 클릭. 자, 클릭하시면 현재 보조 사업자가 집행 등록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틈틈이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마다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비 구입비 미검토 상태입니다. 미검토라는 부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은 정산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 집행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 집행 내역을 선생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첫 번째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요청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정상 검토 의견에는 증빙 파일 추가 요청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집행건을 봤더니 증빙 파일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수정을 해달라라고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완 요청으로 검토 진행 상태 선택했고 정상 검토 의견은 증빙 파일 추가 요청으로 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집행정보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다음 집행정보 보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음 집행정보 나왔습니다. 검토 진행 상태. 이번에는 검토 완료. 이상이 없다라는 의미죠. 집행 내역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검토 완료로 선택하시고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2개 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집행정보 보기 클릭하셔서 아직 미검토 상태로 남아있죠? 역시 검토 완료로 선택하시고 저장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개의 집행건에 대해서 정상 검토 의견을 등록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쪽에 X표 누르셔서 이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내용 목록 조회 화면으로 다시 보이게 될 거고요.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보완 요청으로 우리가 아까 했었죠. 두 번째는 검토 완료, 그리고 세 번째도 검토 완료. 나머지 2개는 미검토로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정산 때 이거 또 한번 해볼 겁니다. 정산 때. 자, 일단 3가지는 우리가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시 집행 점검 할 수 있고요. 요약하겠습니다. 상시 집행 점검은 집행 내역 점검이라는 것은 사업 중 집행 마감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했던 집행 점검은 상시 집행 점검이라 해서 사업 중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점검을 조금씩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정산할 때에는 더 일적인 부담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로 점검 결과는 보완 요청 그리고 검토 완료 선택 가능합니다. 보완 결과가 보완 불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조 사업자는. 근데 보완 불가인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가 됩니다. 보완 요청 상태에서 보완하지 않은 집행권도 불인정 처리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완 요청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불인정 금액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죠. 보완 요청을 한 상태에서는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검토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불인정 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조 사업자가 보완 요청권을 보완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검토 완료로 다시 바꿔주시면은 불인정 금액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업 수행 관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집행 점검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 점검을 일일이 다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사업 수행 관리의 수행 점검이라는 쪽으로 가는데 수행 점검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검 대상을 먼저 선생님들께 선택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자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수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사업을 일시정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점검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선생님들께서 정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수행 상황 보고서 등록입니다. 보고서 제출도 역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건 아니고 특정한 기준에 맞는 사업들,
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굉장히 크다든가 예전에 부정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사업들은 아마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런 사업들은 수행상황 보고서를 아마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미리 약속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받으시고 보고서를 점검하면서 혹시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검토를 해봤더니 하면은 그 사업은 점검 대상으로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집행 내역 아까 검토해 보셨잖아요. 집행 내역을 꾸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 사업도 점검 대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사업들을 점검 대상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 중에 어떤 사업들을 점검 대상으로 잡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 사업을 모으게 되고요. 이렇게 점검 대상으로 모인 사업들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점검을 하시든지 다른 방식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재차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 명령을 수행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사업으로 보내서 사업을 일시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중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주시는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수행상황 보고서 관리부터 볼 텐데 이 부분은 내용이 없어요. 수행상황 보고서 관리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조회를 누르셔도 들어온 내용이 없죠. 보조사업자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지 여기 보이는데 제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 봤던 수행상황 보고서 관리 메뉴입니다. 조회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수행상황 보고 개요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출한 내용을 클릭해 보시면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고서 양식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문제가 없다 싶으시면은 그냥 닫기 누르셔서 끝내시면 되고요. 하단에 만약에 이 내용을 봤더니 문제가 있다, 여기는 좀 가봐야 되겠다,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우측 하단에 수행 점검 대상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점검 대상으로 이관을 해놔야 됩니다. 그쪽으로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현장 조사를 나가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점검 대상 사업 관리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도 점검 대상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실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 사업 관리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룰에 맞게 잘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정보관리사업 괄호 열고 지방보조사업 실습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상 검토 중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정산 실습용 사업 그리고 우리 번호 이렇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아볼게요. 선택하시고요. 정상 검토 중 선택하시고 조회를 했습니다. 없어요. 없다가 나와요. 아까 안 했나? 누가 이거 바꿔놨네? 이게 확정 공부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거. 사업 이거 자체가 안 그새 보이는데. 바꿔놨네? 어떡하지? 또 나가야지. 나가야 되네? 나가야지. 이 사업 다 없어졌는데? 23년도도 없어요. 해결도 24년도잖아요. 23년도 없어요. 저 녹합니까? 점검 대상 사업 관리에서 보조사업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 상태는 정상 검토 중으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조회했습니다. 나온 사업 중에 지금 43번. 43번도 안 했잖아. 실습 56번 가지고 계속 할게요. 네. 56번. 56번 사업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정상 검토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상 검토했던 내용을 봤더니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업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 사업을 선택하시고 우측 하단에 수행 점검 대상 일괄 등록 버튼을 눌러서 점검 대상으로 이전을 시켜 놓습니다. 자, 이 사업은 점검 대상으로 한번 보내 놓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점검 대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행점검 대상 일괄 등록을 누르시면 점검 대상 사업관리로 이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기준관리인데 이 기준관리, 수행점검 기준관리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 총괄 담당자 업무입니다. 그래서 등록 버튼을 클릭할 때 기준이 등록되는 형태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 수행점검 기준관리에 들어가셔서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요. 이미 등록해 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짝 보시면은 총괄 담당자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고 대상 추출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거든요. 대상 추출 버튼을 누르면 그 기준에 맞는 사업들은 무조건 다 점검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기준을 등록하는지 살짝 우리가 훔쳐보겠습니다. 자, 밑에 등록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보조사업 일자, 점검 제목, 뭐 보조금 규모, 공모 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는 것, 제가 써놓은 것처럼 1억에서 3억까지는 내가 무조건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규모를 3억, 1억에서 3억까지 이렇게 하고 제목을 넣고 등록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닫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리고 대상 추출을 하면 1억에서 3억까지의 사업들이 무조건 점검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총괄 담당자께서 하시는 거니까 총괄 담당자께서 이 기능을 만약에 사용을 하셨다면은 보조사업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거기에 추출된 사업들을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수행점검 대상 사업관리입니다. 이제 드디어 점검 대상 사업관리까지 왔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점검 대상 사업관리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검색 조건 잘 넣어주시고요. 지자체 보조사업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점검 대상으로 들어왔던 우리가 등록했던 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아까 하나씩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40개, 50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 중에 제가 등록해 놓은 사업도 있겠죠. 우측에 보시면요. 점검 대상 등록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점검 대상 등록 사유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점검 대상으로 등록했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등록했던 걸 봤더니 집행 내역 검토라고 써 있네요. 이건 아까 우리가 등록했던 것처럼 집행 내역을 봤더니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점검 대상으로 보내자. 이런 방법으로 보낸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직접 입력이라는 것도 있네요. 직접 입력은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이 사업은 점검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신고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제보를 했다거나 신고를 했다거나 누군가 귀뜸을 해줬습니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다른 이유 없이 그런 제보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점검을 나가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측에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선택해서 56번 사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나가야 되는 사업들을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 우리 사업 중에 우리가 사업이 한 50개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20개 정도는 점검을 나가볼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업들 여기다 모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눌렀고요. 그러면 방금 53번 사업을 우리가 등록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대상 사업을 여기에 모아놨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나가보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점검을 다시 하시든지 여기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점검 대상 등록 사유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수행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집행 내역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까 총괄 담당자께서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런 추출 기능을 이용해서도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직접 방금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등록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대상들은 점검을 나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점검을 나갔어요. 이제 나갔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결과 관리라는 메뉴에 가서 그 결과를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점검 결과관리 메뉴 가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수행점검 결과관리 가셔서 보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보조사업 선택하시고요. 점검 상태 아마 나올 겁니다. 조회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조회하시면은 우리가
점검을 나갔다 온 거예요. 점검을 나갔다 온 사업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번호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56번이었으니까 56번 사업을 찾아보겠습니다. 56번 사업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와서 결과를 우리가 들고 왔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 없다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점검 상태 미점검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미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점검으로 되어 있다는 건 점검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점검 결과를 아직 입력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 결과를 입력해 볼게요. 자, 56번 사업 미점검을 클릭하셔서 점검 일자는 그냥 오늘 날짜로 선택하시고요. 결과가 중요하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조사업자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정상, 그리고 점검 완료, 그리고 저장 하시면 되고요. 저장 안 누를 겁니다. 아, 이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완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완 필요로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문제 사업으로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완 필요로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완 필요, 이거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다. 보완 필요 선택하고 저장했습니다. 하시면 점검 완료로 나왔죠. 현장 점검을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보완 필요로 수행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수행 명령 관리. 보완 필요로 했죠? 그러면 이거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보조사업자한테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수정해 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수행 명령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수행 명령 관리 해서 보조사업 선택하시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사업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방금 우리가 56번 사업 수행명령을 등록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수행명령 등록을 우리가 그 결과를 넣었던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행명령 등록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명령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 개요는 보조사업 수행명령, 두 번째 수행명령 내용은 현장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 조치요망, 너무 기니까 조치요망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점검 기한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이거는 결제 한번 전자결제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 요청 하신 다음에 이제 전자결제 기한문 전송하시고요. 그러면 수행명령 결제 중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결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수행명령 결제 중 클릭하셔서 수기 등록으로 결제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수행명령이 통보됐습니다. 이렇게 수행명령이 통보되면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명령이 들어갔고요. 보태미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행명령에 대해서 결과값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수행점검 대상은 수행상황 보고서를 보고 문제가 있다 하면 점검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집행 내역을 검토해봤더니 문제가 있다 하면 점검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수행점검 기준을 통해서 자동으로 추출해서 점검 대상 등록할 수 있고요. 이건 총괄 담당이 하시게 되고요. 아니면 제보라든지 신고가 있었을 때 직접 점검 대상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 대상으로 등록한 사업들을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나가셔야 되고요. 현장조사, 서면조사 나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셋 중에 한 가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를. 첫 번째 정상, 사업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보완 필요, 재점검을 한번 해보겠다. 세 번째는 문제사업, 이 문제사업으로 선택하시면 이 사업은 나중에 이 사업을 정지시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수행점검관리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사업관리로 가겠습니다. 문제사업관리는 우리가 이렇게 수행점검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 사업은 중단을 시키겠다라고 결정한 사업들이에요. 보조사업자가 진행 중인 사업을 점검했을 때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제사업 일시정지를 하게 되고요. 등록이나 해제를 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자는 일시정지가 됐으면 사업이 중단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태미 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문제사업에 대한 이력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들어가 볼게요. 문제사업 일시정지 관리. 문제사업 관리에 일시정지 관리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나오는 게 뭐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 일시정지로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있다면은 진행 상태 등록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경우는 체크를 하셔서 일시정지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일시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일시정지 등록을 누르시면은 역시 전자결제 한번은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승인 요청을 하셔서 전자결제까지 올리시면은 이제 사업이 일시정지 되고요.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를 시킬 때도 전자결제를 한번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사업관리는 점검 결과 문제사업으로 설정된 사업들이 조회되고요. 이 문제사업으로 설정된 사업에 대해서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연계기한 승인 후에 사업이 일시정지 되고요. 보태민 시스템 이체 실행이나 전용카드 모두 다 정지되게 됩니다. 만약에 일시정지 해제를 시키면요. 일시정지 사업에 대해서 해제가 가능하고요. 해제를 시키면은 역시 연계기한 받아야 되고요. 전자결제 받아야 되고 사업 일시정지 해제가 되는데 다음 날에 보태미 이체나 전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2월 관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인데요. 2월 관리 교재 227페이지고요. 사업 기간 내에 회계 연도가 바뀌는 경우 2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보조 사업자가 하셔야 됩니다. 보조 사업자가 2월 신청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승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간단합니다. 보조 사업자는 2월 신청을 하시고 자치단체에서는 2월 검토 및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메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관리에 이제 2월 관리, 2월 신청 검토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사업이 내용이 나오는 건 없을 거예요. 화면만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으로 화면만 보시고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누르시면 2월 신청건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는 내용 보시고 우측 하단에 2월 승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산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검토 대상 2교시로 넘어왔죠. 검토 대상 목록 조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산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정산관리의 맨 위에 있어요. 정산관리의 검토 대상 목록 조회 메뉴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조회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흐름은 정상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보조사업자께서 집행 마감 그리고 반납 등록 하실 거예요. 자치단체에서는 집행 내용을 최종적으로 모두 다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시 집행점검 아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집행점검은 상시 집행점검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정산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점검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검토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보완 요청, 그러면 보조사업자께서는 보완 내용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보셔서 문제가 없다 생각되시면 이제 정산 완료, 모든 게 문제 없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시면 정산 완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 완료 처리까지 끝났으면 정산은 된 거고요. 이제 실적 보고서 등록을 보조사업자께서 하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실적 보고서 확정 지어주시고요. 보조사업자께서는 반납 금액이 있다면 반납 이체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징수 요청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검토 대상 목록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들어가셨으면 사업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정산 검토 중 선택하시고요. 정산 진행 상태, 보조사업명은 선생님들 번호 선택하셔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회해 볼게요. 저도 정산 검토 중, 그리고 56번 조회. 56번 조회 해보겠습니다. 자, 정산 검토 중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산 검토 중이라고 써있는 정산 진행 상태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우리가 아까 이미 봐왔던 집행 건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시 집행 점검을 할 때 이미 보완 요청, 검토 완료, 검토 완료 이렇게 세 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가 있죠. 요거 이제 해야 되겠죠. 요거 처리하겠습니다. 미검토되어 있는 내용 클릭하셔서 미검토 내용 클릭하셔서 그 내용 보시고요. 그리고 검토 완료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이상이 없다. 검토 완료 저장 눌러주시고요. 다음 건, 다음 집행정보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다음 미검토 건도 검토 완료로 이상이 없다라고 가정하시고 검토 완료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셨으면은 정상검토 의견 등록 탭은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모든 건들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라고 우리가 넣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이 내용을 보고 보완을 해서 다시 왔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다시 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마감이 되어 있을 상황인데 아직도 보완 요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보조 사업자가 보완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감을 지어주게 되고, 그냥 마감을 지어주게 되고요. 이 금액 그대로 불인정 처리, 즉 반납 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완 요청뿐만 아니라 보완 불가라고 혹시 나온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조 사업자가 보완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불인정 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마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마감 클릭. 예치이자 등록하지 않았대요. 이거 등록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자가 발생했으면. 자, 저장 클릭. 위에 정산 진행 상태가 정산 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정산 마감으로 바뀌었지만 정산 마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정산 마감 취소를 누를 수도 있고요. 그럼 정산 검토 중으로 바뀌었죠? 이걸 다시 정산 검토 반려 누르지 마시고요. 정산 검토로 반려로 눌러서 이 정산 검토 중을 다시 사업 수행 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산 마감 눌러서 마감 지어 줄게요.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집행 내역 점검은 사업 중 집행 마감 모두 가능하고요. 집행 점검이 모두 다 됐으면 보완 요청 검토 완료 선택 가능하고 모두 다 됐으면은 이제 마감시켜 주셔야 되는데 보완 완료나 보완 불가 선택을 보조 사업자가 가능하죠. 이거 아까 보셨던 내용입니다. 보완 불가인 경우엔 불인정 처리 반납 대상 되고요. 보완 요청 상태에서 보완을 안 한 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완 요청 상태인데 보완하지 않은 건, 이런 건들은 집행건이 불인정 처리돼서 반납 대상으로 됩니다. 정산 검토 반려라는 버튼이 밑에 있었죠. 이거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정산 검토 중을 집행 완료 상태로 변경하게 됩니다. 쓰실 일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조 사업자분께서 이거 뭔가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수정이 안 돼요. 이거 반려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끝났으면은 정산 마감, 집행 내역 점검을 마친 다음에 정산 마감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산 진행 상태가 정산 마감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실적 보고서 관리로 가겠습니다. 이제 정산 마감이 됐고요. 실적 보고서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도 설명해 주시고요. 실적 보고서 심사로 가보도록 할게요. 실적 보고서 심사 클릭하시고요. 자, 조건에 맞게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 선택하시고 진행 상태는 제출로 선택하시고요. 선생님들 고유번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진행 상태는 제출, 그리고 선생님들 보조사업명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조회 누르시면은 제출된 건이 있을 거예요. 보조사업자께서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출 클릭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 소개해 주시고요. 여기 뭐 3억 이상, 뭐 10억 이상 이런 거 설명해 주시고요. 다 보셨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승인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이 창은 닫으시고요. 제출된 건에 대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승인 전자결제 요청 버튼 클릭합니다. 승인 전자결제 요청 클릭하셔서 전자결제 승인 한번 받으셔야 되겠죠. 기한 전송하시고 전자결제 요청됐습니다. 근데 요청됐는데 가만히 있어도 승인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건 선택하셔서 수기 등록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보고서 심사까지 끝났고요. 없어졌죠. 이거는 진행 상태가 제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다시 보시려면은 선택하시고 진행 상태를 승인으로 바꿔서 조회를 해보시면 나오겠죠. 자, 다음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시고요. 정산 반환 및 징수 요청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분들께서는 이자 금액이라든지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이런 반납 금액들을 반납을 해주셨을 겁니다. 반납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조사업자가 반환이체 요청을 해서 반환이체를 이미 했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조회한 다음에 징수 요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체 실행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산 반환 결과를 조회하고 징수 요청 등록을 해서 이체하는 이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반환 결과 조회 메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반환 결과 조회에 들어가셔서 자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보조 사업 선택하시고요. 실적 보고서 진행 상태는 아까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정산 마감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석번호 입력합니다. 실적 보고서는 승인됐겠고요. 정산 진행 상태는 마감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번호 넣어주시고 조회 누르시면 사업이 나올 거예요. 이 사업 두 개 중에 반납 완료라고 되어 있는 사업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완료. 반납 완료라는 뜻은 보조사업자가 반납을 다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반환 진행 상태가 반환 이체 완료라고 나옵니다. 이 뜻이 보조사업자는 반납을 끝냈다는 얘기인데 징수 상태는 비어 있어요. 즉 우리가 반환 이체된 금액들, 즉 예치 계좌로 반납이 끝난 금액들을 이걸 다시 세입 계좌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징수 이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수 이체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요청 등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징수 요청 등록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역시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할 텐데요. 먼저 징수 요청 신규 등록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보조 사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좌석번호 입력 후 조회 해보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징수 요청 신규 등록 필수사항 입력 항목사항 예 확인 누르시고요. 지자체 보조사업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보조사업명 자리번호 넣으신 다음에 조회해 보시면은 사업이 나올 거예요. 반납 완료된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조사업자분들께서는 반납 완료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징수 이체를 해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징수 이체를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계좌번호 어디로 이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이 계좌번호는 고지서를 선생님들께서 발행하셔서 고지서에 있는 계좌번호를 가상계좌라든지 또는 세입계좌가 존재한다면은 세입계좌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연습이니까 세입계좌 번호 불러오기 선택하셔서 뭐 맨 아래쪽에 있는 경기세입징수관 계좌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에 찍혀있는 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장 버튼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자 닫을게요. 징수이체 요청